기업 사회공헌 활동가 CSV 5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1주에서 4주까지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과 개념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위한 그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별로 이제 그 활동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팀원들과의 그런 긴밀한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프로젝트는 이제 기업사회공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요소들은 대부분이 이제 소화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별 편성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또 토론을 하고 또 이제 그 팀별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제 주요 주제를 보면 먼저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면서 우수 사례와 부진 사례, 또 개선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이제 살펴보고 정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별,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했듯이 뭐 사회복지, 문화, 체육, 의료, 뭐 보건, 환경, 뭐 이런 그 영역별 분류가 있었죠. 그런 그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는 거, 팀별로 각 그 팀에 적합한 영역을 찾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마케팅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장 방문,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현장 방문을 하거나 기업사회공헌 활동 담당자하고의 우리 그 인터뷰를 하는 그런 활동, 그리고 이제 CSV적 관점에서 이제 기업사회공헌의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버 교육상에서 가능한 일들과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가능한 일부터 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1번과 2번은 실제로 이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팀별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능한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먼저 1번과 2번 프로젝트부터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1에서 성과물은 우리가 이제 자료집으로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프로그램을 보고 그 우수한 사례 또 그 뭐 조금 미진한데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은 어떤 그런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쭉 그 100가지를 볼 건데요. 그 100가지를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그 한 개씩 우수한 사례를 이제 그 뽑아서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과 또 미비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자료는 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2019 사회공헌 백서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지금 이제 그 추후에 프로젝트 1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이제 마케팅 사례를 이제 그 조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광고라든가 또 SNS 활동이라든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이제 모으고 또 이제 모니터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영상이나 또 유형별 어떤 소스를 모아서 그 성과물을 이제 자료집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담당자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지금 이제 그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할 때 그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담당자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그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물어볼 건지 어떤 질문지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기업사회공헌 담당자가 뭐 되고자 하는 뭐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기업사회공헌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기관이나 조직에서 자원 개발을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우리 사회 복지나 어떤 이런 기업 사회공헌 영역에서 그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되는 명확한 그 역할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어떤 내용을 물어볼 건지 또 질문이 학생들 저기 각각의 뭐 팀별이나 학생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복된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걸르는 그런 유형 분류 작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를 이제 섭외하는 과정.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하겠지만 우선은 그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이제 충남, 뭐 천안, 뭐 좁게는 이렇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건지 어떻게 섭외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고요. 총 40분 내외로 그 그러니까 두 명의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의 그 속성이 다른 기업을 만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각기 이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어떤 담당자를 만나볼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이버 교육상에서는 이제 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공모를 참여하거나 이제 수상을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팀별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도 그 팀별로 발표를 해서 우수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시상도 하지만 또 외부 대회 공모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프로그램 공모전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그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공모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네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네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 가면서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는 건데, 음, 프로젝트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버상에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3번은 조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 1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주차 수업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정된 그 팀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끼리 논의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그 토론을 하거나 하는 것이 그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죠. 회의를 할 수 있는 툴, 그러니까 줌이라든가 뭐 오픈 채팅이라든가 이런 등의 그 회의를 그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툴들을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 방식을 이제 오늘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제에 따라서는 방식을 매번 다르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툴을 활용하는 어떤 그 활용법에 대해서 서로 익숙하게 그 그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논의를 해서 우리 팀은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하겠다. 뭐 유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오픈 채팅 같은 경우도 그 내려받기 해가지고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줌 같은 경우도 회의 토론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다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을 했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근거 자료가 남는 그런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기록으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에서 저장하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영상 파일을 저장해서 팀별로 토론란에 제출을 하시거나 또 오픈 채팅에서 파일로 내려받기를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한 그런 것들을 토론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차별로 오늘이 이제 5주차잖아요. 그러니까 5주차에 이제 한 개 파일로 5주차 파일로 이제 제출을 하는데 전체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하거나 같이 이제 채팅을 하거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자료 파일을 토론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8교시와 9교시에 10개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수 프로그램을 2개를 선정을 해서 8교시에 1번부터 5번을 소개해 드릴 거고 9교시에 6번부터 10번을 소개해 드릴 건데 각각에서 하나를 선정해도 되고 뭐 전체를 10개를 보고 그 중에서 2개를 이제 선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우수 프로그램을 2개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 선정된 프로그램의 이제 장점과 개선점을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오늘의 그 토론, 그러니까 오늘의 그 프로젝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제출 양식은 팀별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한 개 프로그램의 장점과 개선점을 A4 한 장에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는 거는 A4 총 2매가 되겠죠. 우수 프로그램 2개를 이제 선정을 하니까 각 프로그램당 장점과 개선점을 정리하는 거를 한 장씩 해서 2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팀별 회의를 토론을 거쳐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는 팀 토론 영상이나 채팅 파일,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한 그 파일, A4 용지에 그 한글로 작성한 그 파일 2가지를 이제 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체크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그 전에 2주차, 3주차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체크 포인트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업의 업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기업은 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윤 추구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동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그 업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객으로부터 그 사회공헌 활동을 받는 어떤 대상자로부터 그 기업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전자제품을 관련한 어떤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하는 뭐 이런 그 업의 개념을 사회공헌 활동에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이제 일단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시의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걸 또 이제 발전을 하거나 진보를 한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발전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그런 우리가 같이 겪어내야 되는 또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특히 이제 본인의 본 기업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사회공헌의 목적 자체가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근접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목적도 그러면 그 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느냐, 해결하려고 하느냐, 또 변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변화라는 거는 효과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발견했고, 또 그 문제가 그 기업이 관여해서 그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또 시의적절하냐, 뭐 과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사회가 변해서 지금 불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평가해보고 판단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가.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쭉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효과를 이렇게 쭉 성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상적인 성과와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량화, 숫자로 표현하고 계량화해야 되고 표준화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가, 과연 성과를 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각각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성과다라고 표현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말 잘했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판단해 보는 그런 것도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의 명칭이 사업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에서도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그 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어떤 내용을 바꾸고 싶은 거구나. 개선을 시키고 싶은 거구나라는 목적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타내야 된다고 이제 아마 많이들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용과 제목이 그 사업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램 내용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뭐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뭐 행복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어떤 추상적인 제목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름답게 할 건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서 행복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담길 수 있는 그 제목들이 좋은 제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그런, 어,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사업 내용들이 그 프로그램, 각각의 프로그램 명칭이 사업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한 번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칭이나 제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제목을 한번 변경하면 더 이제 설득력이 있고 와 닿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뭐 프로그램 명칭을 한번 뭐 변경해 본다든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뭐 개선할 점, 뭐 여기서 이제 보면 개선점도 사실은 뭐 제목을 바꾸는 것도 개선점이 될 수 있고요.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도 개선점이 될 수 있고, 또 뭐 업의 개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데 조금 더 표현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우수 사례를 2개를 선정해서 또 그 선정한 거에 대한 가장 여러분들이 선정한 이유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와 또 그래도 좀 개선을 하고 바꿨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오늘의 이제 프로젝트 팀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첫째 시간에 이제 지금 한 20여 분이 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조별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툴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시고 오늘 8교시, 9교시에서 이제 소개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을 우수사례 우수사례 2개를 이제 선정해서 장점과 개선점을 정리하는 게 이제 오늘의 5주차 프로젝트 수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카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광고 카피를 보면 뭐 10글자 이내에 모든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카피나 신문의 제목이 기사를 전체를 다 안 읽어도 신문의 제목만 보면 이제 기사를 알 수 있듯이 함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게 이제 신문의 기사나 광고 카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명칭도 사실은 광고 카피나 이제 기사 제목처럼 다 안 읽어도 프로그램의 계획서나 그런 거를 다 안 읽어도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제목을 만드는 게 사실은 프로그램의 이제 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목이나 이런 명칭도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피라이터처럼 이제
그 카피라이터의 역할처럼 이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보는 훈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부자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대상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타이틀을 보고 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기부자들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듣기보다는 어떤 제목이나 그런 명칭에서 우리랑 맞는 거고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수혜자들도 그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명칭을 보고 나한테 맞는 거다. 내가 저거 하고 싶었다. 이런 어떤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 프로그램의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팀별로 그 아까 얘기한 오늘 이제 논의 구조에 대한 것, 또 각각 팀원들의 역할에 대한 것,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그 A4 양식의 그 부분은 두 매씩 내는, 그러니까 한 주에 두 매씩 내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성과물을 내는 자료집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여러분들 자유롭게 어떤 나중에 그 책자나 이런 보고서로 그 인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형태로 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은 어떤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업사회공헌 사례의 그 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